내 남편을 꼬셔주세요. 아니면 내 아내를 꼬셔서 호텔을 들어가서 같이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규책 사유를 잡고 싶은 거죠. 설계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당신 미친 것 같아. 병원 좀 갔다 와. 나한테 이렇게 의처증, 의부증 하지 말고 병원을 가 치료를 받아. 정신병이나 이런 걸로 몰아가요. 상대방을. 그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숨겨놓는다든지 평소에 입던 스타일들과 많이 다르고 색깔부터 모양도 많이 야하고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아지트를 구해요.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하나 얻어놔요. 모든 위험이 일어나는 순간은 의뢰인의 실수 때문에 벌어집니다.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지금 같이 있는 놈 누구야? 그러면 이 남자는 이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외도 증거 수집하고 있는 UI 탐정 대표 우민호입니다. 요즘에 이제 탐정이라는 직업은 조금 낯설진 않은데 네. 그래도 탐정이라는 직업이 뭔지 다시 한번 좀 알려주시겠어요? 현재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탐정에는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가정사건 전문인데 이제 외도 증거를 확보하거나 그런 사건을 맡아서 하는 탐정들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기업사건 전문으로 배임이나 스파이, 횡령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탐정들도 있고요. 그리고 사이버 쪽 탐정이라고 해서 해킹 검사나 이런 것들을 좀 알아내주는 그런 탐정들도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활동 중인 탐정들은 대략 어느 정도 돼요? 대략적으로 3만 명 이상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TV 방송에도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탐정에 대해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표현이 되는데 대학교에서 탐정학과도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군이네요. 직군입니다. 보통 이제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해서 찾아오는 의뢰인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일상에서 눈치챌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분류의 징후들 뭐가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휴대폰을 손에서 못 놓습니다. 근데 요즘에 휴대폰을 습관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도 있긴 하거든요. 원래부터 그랬으면 이걸로 의심을 살 일은 없겠지만 씻을 때나 그럴 때 뭐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던 사람이었는데 씻을 때 뭐 화장실 갈 때 잘 때, 이럴 때도 이제 숨겨놓는다든지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못한다. 그리고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쓴다. 평소에 옷이나 헤어스타일에 크게 관심이 없던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왁스를 바르고 나간다든가 머리를 다듬기만 했던 사람이 모양을 많이 낸다. 여러 가지 정황들이 많이 포착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평소에 입던 스타일들과 많이 다르고 뭐 색깔부터 모양도 많이 야하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는 거 금방 들킬 거짓말들을 자주 하게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짓말들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신적인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게 초기하고 네. 바람 피는 기간이 좀 길어질 때하고 징후가 다른가요? 여자를 만나면 다른 이성의 향기가 내 몸에 배니까 예민한 사람들은 이걸 집에 가면 알거든요. 내 향수로 해서 덮든가 집에서 쓰는 바디워시와 똑같은 걸 준비를 한다든가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방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열심히 숨겼던 것들이 차근차근 드러나게 되죠. 이렇게 이제 보면은 대충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은 보일 수밖에 없네요. 뭔가 이상을 느꼈을 때 배우자가 왜 저러지? 왜 말도 안 되는 저런 거짓말을 하지? 왜 갑자기 이렇게 멋을 부리지? 했을 때는 사실 조금 주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화상으로 들어봤을 때 뭔가 있을 것 같다, 뭐가 없을 것 같다가 웬만큼은 드러납니다. 왜냐면 의뢰인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디테일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놔둔다든가 이거는 있을 것 같다. 그럼 바로 진행하시죠 해가지고 미팅을 하고 이제 현장 진행을 하죠. 촉이 딱 오는군요. 네네. 이야기하는 디테일이 달라요. 탐정을 따돌리기 위해서 불륜 가해자들이 쓰는 치밀한 어떤 수법들이 있나요? 내가 이제 막 처음 외도를 하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머리를 쓰는 사람들은 많이는 없습니다. 주변 의식만 조금 할 뿐이지 배우자나 뭐 주변 사람들 마주칠까봐 누군가 따라올까봐 경계를 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없고요.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막 따돌리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은 걸려본 사람들이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있었던 일 중에 연세는 60대 이상이 되신 분인데 의뢰를 주신 분은 아내분이고 지켜봐야 되는 대상자는 남편분인 거예요. 집에서 나갑니다라는 연락을 받고 대기를 하고 있다가 추적을 했는데 집 앞에서 버스를 타요. 원하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알게 된 건데 한 번에 갈 수 있는 버스가 있는데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서 내려요. 그래서 정류장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다가 다른 버스를 타고 또 가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 같은 데 내려요. 1번 출구로 들어가요. 개찰구를 통과하지 않고 3번 출구로 나와요. 3번에서 다시 지상으로 4번 출구까지 가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6번 출구로 또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계속 누군가 날 쫓고 있구나 하는 생각에 계속 따돌리려고. 그러니까 누군지를 몰라요.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처음 봐가지고 여러 번 걸려본 사람인 거예요. 네.
그 사람이 2회 걸린 경험이 있는 분입니다. 습관인가요? 불륜도? 사람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땐 진짜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바뀌는 순간은 딱 하나. 정말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큰 충격을 받았을 때. 그거 말고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럼 대표님께서는 몇 번까지 들켜본 분을 만나셨어요? 이것도 재밌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남편분께서 저희 쪽으로 의뢰를 주셨어요.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다. 현장을 들어가서 이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는 거를 증거를 수집해서 다 드렸어요. 그래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해서 승소를 했죠. 이제 사건이 끝났어요. 얼마 있다가 또 연락이 왔는데 사람이라는 게 마음속에 의심을 한번 하기 시작하면 의심이 자꾸 자라거든요. 근데 이미 내 눈으로도 봤고 아내가 외도하고 있는 걸 확인을 해서 소송까지 걸었단 말이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 아내한테 전화를 했을 때 안 받으면 그냥 뭐 자나보다 뭐 운동을 하나보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걸리고 나서니까 그 의심이 사라지지가 않아서 중간중간에 직장에서 집에로 와본 거예요. 그러다가 의뢰인이 직접적으로 두 번째 현장을 잡았어요. 동네에서. 두 번째 걸렸을 때는 상대방 남자가 살려달라 하고 부탁하고 찾아오고 막 이래가지고 소송을 걸지 않는 대신에 각서를 쓴 거예요.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 해가지고 위약벌 조항을 단 거죠. 연락을 할 때마다 얼마, 만났을 땐 얼마, 뭐 얼마.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안 있다가 의뢰인분 전화가 왔는데 또 만나는 것 같다. 그래서 현장을 들어갔어요. 여전히 만나고 있더라고요. 증거를 수집해가지고 또 소송을 걸었어요. 대개는 실질적으로 판결되는 금액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인 금액이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사실 정해진 액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의뢰인 같은 경우에는 위약벌 조항까지 다 해가지고 판결문을 받은 걸 보여줬는데 1억 이상인 거예요, 금액이. 저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알게 된 건데 이렇게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요즘은 네. 불륜의 성지로 불리는 의외의 장소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네. 어디예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면 아무래도 숙박업소겠죠. 이것도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게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차에서 내리질 않아요. 그런 뭐 관계를 갖는 사람들이 있고 요즘 들어서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아지트를 구해요. 아지트요? 예, 원룸이나 오피스텔 같은 거를 하나 얻어놔요. 가전이나 가구들을 최소한으로 좀 들여놓는 거죠. 둘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그러한 경우들이 요즘 들어서 조금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해요. 이것도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네. 동네에서 그냥 대놓고 노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숙박업소 들어가 있으면 사실 누군가 따라붙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니까 동네에서 스팟을 몇 군데를 정해놔요. 거기를 돌면서 데이트를 하고 노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사람들이. 재밌네요. 증거를 잡는 과정이 네. 참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네. 때로는 신체적인 위협을 느끼는 경우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대처하세요? 모든 위험이 일어나는 순간은 의뢰인의 실수 때문에 벌어집니다. 의뢰인이 순간순간에 화를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뭐 식당 끝나고 나와서 이성을 픽업을 해서 식당을 도착을 했어요. 그럼 저희는 이제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리거든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그 순간에 화를 참지 못하고 남편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너 지금 같이 있는 는 누구야? 그러면 이 남자는 이제 전화를 끊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결론은 누군가가 날 따라온 거밖에 없다. 나와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와가지고 막 해코지 할 거 아니에요? 이제 잘 헤쳐나가야죠. 저희가 차에 있었는데 네. 추운 날이라서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와가지고 막 차 실내를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문을 열었는데 너지?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저도 모르게 혹시 당근? 그랬어요. 예? 하더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이탈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의뢰인과 지금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사실은 내가 지금 전화를 했다. 애들이 엄청나네요, 상황 대처 능력이. 왜냐면 거기서 맞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혹시 이 일을 하다 보면 네. 상대방이 너무 예민해서 멀쩡한 배우자를 불륜으로 오해를 하거나 멀쩡한 사람을 불륜으로 몰아서 본인이 이득을 보려는 사건도 있나요? 그거는 사실 진행을 안 하기 때문에 의뢰가 들어온 경우는 있습니다. 내 남편을 꼬셔주세요. 아니면 내 아내를 꼬셔서 호텔을 들어가서 같이 있는 사진을 한 장만 찍어주세요. 이렇게 의뢰가 들어와요. 이혼은 하고 싶은데 귀책 사유를 잡고 싶은 거죠. 해보진 않았는데 설계를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건 이제 양심적으로 내가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직업 윤리와 좀 관련이 있겠네요. 이거는 어쨌든 여러모로 일단 피해를 보는 사람이 생기고 아무런 죄 없이 사는 사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는 나쁜 일이잖아요. 그래서 의뢰를 받아본 적은 없는데 의뢰 문의가 들어오긴 했습니다. 불륜이 아니고 너무 예민해서 의뢰가 됐던 이런 경우도 꽤 그런 있나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약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의뢰를 했을 때 모든 것들이 정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리죠. 이거는 선생님이 어느 정도 오해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전혀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고 올바른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의심을 해소시켜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번 주는. 계속 의심이 의심을 네. 낳는구나.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현장에서 느끼는 육체적, 정신적 고충이 대단할 것 같아요. 어느 정도입니까? 초반에는 의뢰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현장 들어가서 일을 하고 그 결과물을 전달해주는 입장에서 의뢰인들의 반응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정신적으로 많이 흔들렸던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들었던 생각이 나는 가정을 지키는 사람인가 가정을 파괴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을 몰랐으면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인데 나는 이 사람들을 지켜주는 사람이다. 이런 결론이 났고 워낙 다양한 경우들을 많이 보고 다양한 반응들을 보다 보니까 이제는 좀 무뎌진 거죠.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은 이제 정신적인 것보다는 육체적으로 조금 더 차에서 대기를 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많이 배기고 오래 있을 때는 막 하루 이상씩 대기를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육체적으로 고통이 더 있지만 먹고 살려면 열심히 해야죠. 네. 예. 외도가 의심이 돼서 네. 의뢰인이 증거를 직접 잡으려 할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라든지 또는 지켜야 될 행동이라든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행동이 이상해지는 걸 상대방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부부라는 게 짧게는 몇 개월부터 많게는 혼인 기간만 30년 이상 되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려면 사실 이 사람 걷는 거 표정, 말투 이런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알아요. 그러기에 내가 지금 무언가를 발견했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신경을 쓰고 이 사람을 막 약간 의심하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최대한 이제 표정 관리를 하고 눈치가 좀 빠른 사람들도 있고 조금 무딘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문제는 아니거든요. 내가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물론 화도 나고 지금 긴장도 되고 밥도 안 들어가고 잠도 못 자고 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정상적인 가정이라고 하면은 미안해 내가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을게 하고 아름다운 그림이 만들어지겠죠. 해피엔딩으로 끝날 텐데 외도를 하는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사이가 좋은 쪽보다는 안 좋은 쪽이 더 많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정신병이나 이런 걸로 몰아가요. 상대방을. 그때부터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당신 미친 것 같아. 병원 좀 갔다 와. 나한테 이렇게 의처증, 의부증 하지 말고 병원을 가 치료를 받아.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거죠. 엄청나게 열불나는 상황이 되네요. 맞아요. 이런 경우. 억울한 게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숙박업소를 들어가면 본인을 그 현장으로 불러달라고 해요. 왜냐면 나는 지금 10년 동안, 20년 동안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았다. 나는 이 현장을 내 눈으로 봐야겠다. 그래서 현장을 직접적으로 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순간에도 배우자의 외도로 고통받으면서 홀로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들에게 탐정으로서 또 인생의 조력자로서 한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좀 자주 하는 말인데 이 상황이 생긴 게 내 탓이 아니거든요. 바람을 피는 거는 그게 내 잘못으로 몰아갈 수는 있어도 내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죄책감 이런 거 갖지 마시고 배우자의 외도로 알게 됐을 때 주변에 이야기를 못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속에서 골마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변에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습니다. 상담해 주는 곳도 있고 저희 같은 탐정도 있고 그리고 정신의학과도 있고 이런 데 가서 사실 상담을 해보면 훨씬 더 나아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혼자가 아니니까 너무 혼자서 그렇게 아파하지 마시고 이렇게 조금 털어놓고 이야기라도 좀 해보셨으면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